자, 안녕하십니까. 채널의 선비 이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좀 새로운 방식으로 영상 녹화를 시작해 보는데요. 그동안 제가 굳이 얼굴이 나올 이유가 없는데 얼굴이 나온 영상들이 많아서 이제 조금 자막도 보일 겸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한번 진행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많이 질문들을 주세요. 이제 3대 운동 같은 거 프로그램 어떻게 하냐, 어떤 루틴으로 돌리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데, 사실 이게 프로그램 같은 거 돈 주고 사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사람 프로그램을 따라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하게 짜여지는 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기본에 맞춰서 가장 단순하게만 프로그램을 짜드려 볼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3대 운동을 빠르게 증량시키는 프로그램. 초급자부터 고급자까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큰 틀은 이렇게 돼요. A와 B로 나눠지는데요. A는 스쿼트가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벤치프레스 또는 숄더프레스 하나 택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벤치라든 숄더프레스라든. B는 데드리프트가 메인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벤치프레스 또는 숄더프레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벤치랑 숄더프레스를 같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벤치프레스 하나만 몰빵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2번이나 4번 정도 나눠서 운동을 할 겁니다. 2번, 3번, 4번 정도. 예를 들어서 2번 운동을 월목한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A 한번, B 한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난 4번 운동할 거다, 월화목금 4번 운동할 거다, 그럼 AB, AB 이런 식으로 돌아가시면 되고요. 난 3번 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월수금 3번 운동한다 그러면 ABA, 그 다음 주에는 BAB 이런 식으로 순번대로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요일을 무조건 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프로그램의 기본은 워밍업부터 탑 싱글 세트까지 찍고 가는 겁니다. 여기 탑 싱글이라는 얘기는 내가 한 번 들 수 있는, 그날에 한 번 들 수 있는 무게를 얘기하는데, 너무 죽도록 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테크닉으로 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60에서 85%까지 주마다 증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횟수는 3회씩, 그러니까 10라운드 갈 거고요. 10라운드 중에 마지막 10번째 라운드는 맥스랩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3랩을 가는 게 아니고 내가 10번 할 수 있으면 10번, 20번 할 수 있으면 20번, 30번 할 수 있으면 30번, 제한 없이 맥스로 가겠다는 얘기죠. 이걸 예를 들어서 A를 한다고 쳤게, A를 한다고 치고 스쿼트를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스쿼트 탑 싱글을 100kg라고 쳐요. 그래서 내가 쭉쭉 들다가 100kg까지 들었어요. 그럼 첫 번째 주에는 60%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60kg로 3번씩 10라운드를 쭉 가는데 마지막 10번째 라운드는 맥스랩. 그러니까 20랩이면 20랩, 30랩이면 30랩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일주일마다 볼륨 세트의 증량을 5%씩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주에는 60%를 했다면 두 번째 주는 65%, 탑 싱글에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에는 70%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첫 주 스쿼트 60 곱하기 3이면 두 번째 주 65 곱하기 3인데, 이거는 탑 싱글이 100으로 동일했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고요. 또 이날은 탑 싱글이 다를지도 모르잖아요. 탑 싱글이 90일 수도 있고 110일 수도 있고 그날 컨디션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탑 싱글이 그렇게 확확 차이 나진 않아요. 거기에 맞춰갖고 이렇게 계산기 돌리셔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주의사항을 적어놨죠. 그날의 탑 싱글 기록에 맞춰서 진행한다. 그날의 탑 싱글 기록에 맞춰갖고 퍼센트 정하시면 돼요. 60에서 85% 정도 가면은 대충 6에서 8주 정도 갑니다. 중간중간에 쉬는 주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동을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60에서 85% 가면 한 6에서 8주 정도 지나갑니다. 증량 후에는 2주간의 디로딩 기간을 무조건 가져갑니다. 스트렝스 운동에서는 근신경의 피로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디로딩 기간을 가져야 돼요. 디로딩은 약간 휴식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로딩 기간에는 가능한 한 탑 싱글 세트를 안 합니다. 탑 싱글 세트도 은근히 근신경의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디로딩 기간 2주 동안은 탑 싱글 세트를 안 하고요. 볼륨 세트에 50에서 60% 수준으로만 진행을 한다. 이걸 예를 들면요, 내가 기존에는 스쿼트 탑 싱글을 100kg 찍은 다음에 60kg로 3개씩 10라운드를 했다 치면, 디로딩 기간에는 탑 싱글 세트를 안 하고요, 그냥 내가 대략적인 탑 싱글을 예측만 하고 그날의 탑 싱글의 50%에 60%, 그러니까 50kg나 60kg 정도로 한 3개씩 한 10라운드 정도 맥스랩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해서 디로딩을 가져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프로그램의 장점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개별성의 원칙,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 그리고 전이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목적이 확실하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기 힘든 건 목적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3대 운동 증량만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근데 파워리프팅 기술이나 이런 건 많이 쓰지 않고 그냥 스트렝스를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목적이 확실하잖아요. 목적이 확실하면 개별성의 원칙, 그 운동을 많이 해야죠. 그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 주마다 5%씩 증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전이성, 언제나 탑싱글을 한번 찍어주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랩수로 계속 반복을 하니까 전이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두 번째, 별도의 1RM 측정이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증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스트렝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정 프로그램이 지난 다음에 1RM을 별도로 측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RM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죠. 1RM이 잘 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별도의 1RM 측정이 필요 없어요. 매번 운동할 때마다 탑싱글을 거의 확인하기 때문에 대충 감이 옵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증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세 번째, 일반인들도 훈련 빈도에 맞춰 선택과 집중, 휴식에 초점을 맞춤. 스트렝스 운동에는 생각보다 휴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인 분들은 뭐 헬스장이나 아니면 자기 체육관에서 오랫동안 지낼 수 없잖아요. 맨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소 2번에서 많이 4번 정도만 훈련을 하게끔 프로그램을 맞췄고요. 뭐 2번 이하로 훈련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좀 운동을 늘리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 최소한 2번. 그럼 많이 한다 그래도 4번 이상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의 훈련 빈도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네 번째, 별도의 테크닉 연습이 필요 없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라운드 수가 길잖아요. 랩 수가 적고 운동을 하면서 테크닉 연습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밑에 추천에도 들어갔는데 가능한 한 시간이 남으면 테크닉 연습은 따로 해주는 게 좋긴 합니다. 하지만 운동신경이 좋고 집중력이 좋으면 별도의 테크닉 연습 없이 꾸준히 좋은 자세로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순해서 누구나 할 수 있음. 훈련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운동을 20가지, 30가지, 40가지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혹은 숄더 프레스 총 4가지, 3가지 혹은 4가지만 연습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추천드릴 게 될 수 있는 한 모빌리티와 회복, 테크닉 연습에 많은 시간 투자를 할 것. 일단 스트렝스를 올리고 3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세가 좋아야 돼요. 사실 자세가 너무 나쁘면 운동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밸런스가 굉장히 깨집니다. 우리가 보조 운동이란 것들도 하잖아요. 보조 운동은 내가 개별성, 그러니까 내 몸의 특정 어느 부위가 약해서 그 동작이 잘 안 될 때 말 그대로 보조로 해주는 건데, 좋은 테크닉과 모빌리티가 있고 회복에 많은 시간 투자라면 보조 운동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해도 돼요. 근데 모빌리티가 안 좋고 내가 테크닉이 안 좋으면 분명 어딘가 문제 생기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케어를 하거나 테크닉 연습, 보조 운동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테크닉만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상 보조 운동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운동 자체는 개별성과 전이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 운동을 하는 게 그 운동을 늘리기 가장 좋습니다. 자, 운동 프로그램 돈 주고 외국 거 그런 거 사지 마시고요. 사봤자 별로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장 좋은 프로그램인 걸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난 잘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 프로그램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빌리티와 회복, 테크닉 연습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독할 거지?